매주 수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면 경영학 교과서에서 존재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라고 배웠는데요. 물론 이윤을 내야겠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인데요. 오늘도 한 기업 만나보죠. 먼저 오늘 만나볼 기업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할까? 이런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너나 나 같은 멍청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트래블러스 맵입니다. 이 자리에 변형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직접 조금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트래블러스 맵은 2009년 1월에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한 7년 정도 운영이 됐고, 한국과 전 세계 아프리카와 남미까지를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여행 상품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는 공정여행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행사인데 특별한 여행사입니다. 트래블러스 맵. 직역을 하면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 여행자들을 위한 지도. 공정무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듣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정무역은 이제 좀 많이들 아시는데요.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게 왜 우리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5,000원, 6,000원, 한 5달러 정도에 사 먹는데 실제로 그 농부들은 농장에서 1달러도 안 되는 1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공정여행도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공정여행, 여행자들이 현지에 가서 쓰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왜 현지에 가보면 아이들은 계속 1달러 달라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까 여행자들이 쓰는 돈의 약 70% 정도는 다시 해외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나머지 30%도 국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역의 대자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민들은 한 5% 정도의 비용밖에는 수익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시고 특히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동물쇼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로 귀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권 문제들, 성매매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을 관광을 통해서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를 담은 게 공정여행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여행이란 정말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는데 최근 사실 그 여행사들의 그 상품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래블러스 맵이 더 주목을 받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판매하시는 여행 상품을 통해서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저희 대표적인 상품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유적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상품인데요. 저희 한 2분이든 3분이든 한 팀 정도가 저희한테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공항에 가면 현지에서 현지인 가이드가 나옵니다. 현지인인데 캄보디아인인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쓰시는 분이 가이드로 나오셔서 그때부터 전체 일정을 같이 해주시죠. 이거는 다른 상품으로 갔을 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가이드로 나오시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민을 고용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굉장히 더 적극적이시죠.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예.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시면서 유적 설명뿐만 아니라 지역에 왜 지역민들만 가는 맛집 같은 데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도 모시고 가고 손님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그때그때 응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다니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 1박 2일 정도의 홈스테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한 뭐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에 가서 홈스테이, 그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2층 집에 들어가서요. 2층 집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1박을 하시면서 하루를 경험하고 오시는데 물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은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가서 거기에 이제 좀 버려진 사원 같은 곳이 있어요. 역사로 따지면 1000년이 넘은 그 안에서 지역민들이 만들어 주신 음식들로 만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고유의 문화를 공연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 분위기가 나는 시장을 돌아보시기도 하고요. 특히나 뭐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그 순박하고 소박한 미소로 이 손님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1박 2일 정도 하는 경험까지를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여러 레스토랑이라던가 뭐 체험장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공정무역 샵들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돌고 오게 되는데, 이거 전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좀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년간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되신 분들이셔서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안에서 최고 수준을 가지고 계신 곳들을 네. 여행을 하시고 오시게 됩니다. 예. 보통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그 주마간산 격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걸 보니까 이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속사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그 여행이군요. 예. 보통은 이제 여행사를 회사를 만드시는 분들이 기존의 여행사를 다니시다가 또 뜻한 바 있어서 혹은 이렇게 지인들과 같이 회사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트래블러스 맵은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한 7년 정도를 그 하자센터라는 곳 안에 대한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교사로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교사를 하다가 왜 여행사를 만들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예.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교사로 있으면 대한학교가 보통 체험형 이런 이제 학습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란 게 굉장히 일상적인 학습의 도구가 되거든요. 근데 여행을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 도보 여행으로만 한 4,000km 정도를 아이들이랑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한 2년 동안 죽어라고 같이 고민하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던 아이들이 한 일주일의 여행으로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어떤 생활 태도를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러 철학자들이, 서구의 철학자들이 걷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했었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쭉 봤더니 외국에는 이런 종류의 여행을 상품화해서 파는 여행사들이 이미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른바 책임 여행, 뭐 지속 가능한 여행, 이런 이름으로 이런 여행사들이, 규모 있는 여행사들까지 많이 생겼고, 예. 이 도보 여행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역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지역민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지역의 맛집들을 오히려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가서 친구도 만나고 아이들이랑, 지역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여행이 상품화될 수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빠른 감은 있었지만 네. 충분히 뭐 시작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도 좀 했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을 하시다가 공정 여행을 하는 착한 여행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꾸 무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입에 붙어서요. 네네. 공정 여행이 소비자,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인들과의 교류나 그분들에게 이 여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돌아가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실제 현지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현장에 가야 되는 일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공정여행이라는 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네. 있어도 지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홈스테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현지의 파트너들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서비스 수준까지를 고려하면 사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정말 좀 가뭄에 콩나듯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거의 한 2년간 공동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상품 개발, 그다음에 시범적인 운영까지를 직접 좀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도 그마저도 안 되면 저희가 회사를 직접 설립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 회사는 현지인이 100% 지분 소유를 한 회사 형태로 만들고요. 예. 그래서 회사를 인큐베이팅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는 트래블러스 맵이 지원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 가장 좋은 케이스는 현지에 저희와 뜻이 맞는 이런 공정 여행사가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여행사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어 대전의 공간만세라던가, 뭐 제주에는 제주 생태관광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거위의 꿈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국내 파트너들도 있고요. 해외에도 베트남에는 풋프린트라는 저희랑 유사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에는 그린 디스커버리 라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팔에는 뭐 쓰리시스터즈, 이런 회사들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이 생긴 게 몇 년이라 그러셨죠? 2009년입니다. 9년.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년? 7년. 7년째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파트너들이 보니까 많이 생기셨네요. 네네. 네. 이 함께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과 여행도 이 상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행이라는 게 기획이나 상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별도의 공정여행 연구소도 만드셨네요. 네네. 이게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행 트렌드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구조나 산업 구조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기존의 여행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상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거며, 그다음에 기존 관광 산업의 문제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윤리적 소비자 그룹하고 좀 연결시킬 거냐라는 과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이 연구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다양한 좀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나 외국의 어떤 정책 사례들 연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구소가 그런 종류의 연수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고 기획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그렇게 착한 여행과 공정 여행을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지 않겠느냐, 여행을 하는 다른 여행 상품에 대해서.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여행 상품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가격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고요. 네. 그래서 조사를 많이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어떤 거는 잠입 취재처럼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패키지 상품을. 미스터리 쇼포로. 네. 네. 갔다 오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대표적으로 그 대형 여행사들에서 팔고 있는 방콕의 방콕 파타야 3박 5일 상품이 있어요. 네. 이게 한 49만 9천 원 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네. 있거든요. 이게 항공권 가격만 그 정도인데 어떻게 가능한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한테 그러면 시켜서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겠냐 네. 그랬더니 9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배네요. 예, 그렇게 네. 보니까 이제 49만 9천 원대 90만 원 하니까 2배 이상 비싸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입 취재를 가서 검토를 해봤더니 추가적인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팁이 불포함이어서 5만 원 가량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네네. 내죠. 예. 그다음에 옵션이 준 필수 옵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종류의 옵션들이 한 1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쇼핑들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쇼핑 커미션을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구매하는 양까지를 다 네. 해서 그게 한 19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리고 자유시간을 하루를 가지려면 10만 원을 더 내야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쇼핑 돌리는 시간을 우리가 자유시간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다 계산했을 때 네. 결국 9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제외하면 저희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대표적으로 그거는 이제 쇼핑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가보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 저희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못 돌아가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형 여행사까지를 포함해서 한 5개 회사의 상품에서 저희 상품이 가장 낮은 수준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을 특별히 뭐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벼르고 별로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싼 것만을 이제 가격 비교만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게 되면 뭐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 비교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과연 싼 것만을 찾을 것이냐, 의미 있는 거를 찾을 것이냐를 고민을 오늘 대표님 와서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 공정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트러블러스 맵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은 이분들도 기존에 이제 싼 여행들도 분명히 다녀보셨던 네네, 분들일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다녀오셔서 반응은 어때요? 그 관광공사에서 예. 2013년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 패키지 여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58% 정도 점수로 따지면 58점이다라는 네. 결과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큰 여행사들도 68% 수준이었거든요. 네. 저희 회사 만족도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88에서 8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등히 이 만족도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재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의 의향도 한 90% 이상이고, 매번 여행을 출발할 때 기존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반수 이상이 그 여행에 참여를 하세요. 예. 그럴 정도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가격을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는데 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시기 어렵잖아요. 이제 다녀오신 분들만이 사실은 알 수 있는, 혹은 이제 다른 여행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품을 자꾸 발굴하시는 것도 네, 좋은 네.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일종의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맵네팔이나 맵캄보디아 이런 파트너 회사들 말씀드렸는데, 이곳의 전체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데는 저희가 홈스테이 방문하는 마을에 첫 해에는 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학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 짓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팔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센터라는 걸 한국에 있는 3개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3개 마을 정도의 관광 개발을 이제 홈스테이를 가능한 수준으로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지난번 지진으로 이 3마을이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많이 안 다치셨다고 네. 하니까 어쨌든 저희도 복구 기금부터 시작해서 예. 다시 좀 회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러블러스 맵을 통해서 공정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트래블러스 맵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www.travellersmap.co.kr이고요. 전화 편하신 분들은 2068-2799번입니다. 전화로 그냥 쉽게 전화하셔서 몇 명이 언제 어디 어떤 목적으로 뭘 가고 싶다 이 정도만 네. 말씀하셔도 맞는 여행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 여행은 쉽게 생각하시면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마음으로 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 친구한테 지켜야 되는 예의도 지키고, 친구한테 선물도 준비해가고, 다음에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공정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공정 여행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트러블러스 맵 변형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